2주간 젊은 꽃미남 마술사를 소개해서 마술 공연을 짧게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자님 모시겠습니다. 자, 마술을 보니까 저도 뭔가 좀 홀리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자, 오늘 저 중요한 것은 여기 그냥 나와 있어요. 인문학과 경영학의 랑데뷰. 자, 제가 실제로 이 두 개를 다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제 전공이 심경학인 건 아시죠? 학부에서 심리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합치면 심경학.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만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우선 이 교환을 제목을 보시면 이 길에 답이 있다, 이 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달을 잇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만한 의제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저는 뭐냐면 바로 협업, 영어로 콜라보레이션. 젊은 사람들은 콜라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완전히 빠졌어요. 자, 빠진 이유 중에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융합, 인문학, 경영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것이 인류 문명의 대세다. 이 정도로 활발한 융복합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실 것은 수직적 위계사회가 수평적 사회로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인류 문명은 수직적 사회로부터 수평적 사회로 바뀔 것이다.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바뀌었어요. 인텔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어느 수준으로 인텔리전스가 맞느냐. 근데 지금은 상대방 머리 스캔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 안 좋은 상태인가. 무슨 얘기하면 마음을 열고 무슨 얘기하면 마음을 닫는가. 무슨 얘기하면 분노 폭발하는가. 마음을 스캔해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자마자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정보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바로 설득 못 시킵니다. 소통을 하려면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힐링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언제 나타났어요? 이게 힐링이라는 말을 아주 광범위하게 확 퍼져 쓴 지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그 이유는 뭐냐? 힐링, 마음의 치유.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성노동인데 마음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리학이 왜 뜨느냐? 여기 최 박사님 계시지만 심리학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지금. 스펙 좋다고 뽑았더니 일을 못해요. 팀업, 왕따 당하고, 대형 사고 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제가 볼 때는 마음의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바뀐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왜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고 감성적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행복감은 뭐냐? 감성이죠. 사랑은 뭐냐? 감성이죠. 그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래요. 제가 7, 8년 전에 쓴 책의 제목이 매력이 경쟁력이다. 요 호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호감, 매력이 뭐냐면 도깨비 매자를 씁니다. 도깨비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어원입니다. 이게 매력이라고요. 어쩐지, 왠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느낌이 좋아. 이게 매력이거든,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뭐냐면 미국과 서방세계, 소비에트 연방과 동구권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 이렇게 체제가 쪼개진 거죠, 이게. 근데 수십 년간 엄청난 대립과 갈등을 겪더니 1991년부로 소비에트 연방 해체, 동구권 국가들 국가부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명 비평가들이,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거 뭐예요? 왜 망한 거야? 근데 망한 이유를 두 개를 찾아냈어요. 맞는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뭐냐? 경쟁을 한 데는 살아남았고 경쟁 안 한 데는 망했다. 이유는 경쟁을 하면 혁신이 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 생산성 혁신. 경쟁 안 한 데는 혁신이 안 돼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물결은 인류 문명의 수십 년짜리 체제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경쟁이 미덕이다. 그 다음번에 시장을 이대로 하자. 그래서 민영화가 쫙 일어납니다. 독과점 없애고 다 경쟁 체제로 갑니다. 그때 나타난 사자성어가 여러분 듣기에도 정말 아찔아찔한 무한 경쟁이라는 사자성어를 듣게 됩니다.
원래 경쟁은 있었지만 무한 경쟁 체제는 요번에 생긴 거예요. 20년에서 25년. 무한 경쟁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수식어가 뭐냐?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지금은 융복합 창조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협업 역량이 조직의 운명을 좌우한다. 용어가 바뀔 텐데 아마 제가 볼 때 금년 하반기부터는 신문에 매스컴에 협업업체라는 말이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자, 제가 건의한 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민관 협업 포럼을 만듭시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다 참여하고 안행부, 산업부, 미창부, 기재부까지 다 참여합시다. 대한민국 협업 대상 만듭시다. 지속가능 경영 대상도 있는데 협업 대상, 정부기관, 공기업 평가할 때 협업으로 평가합시다. 협업문화 캠페인, 협업교육, 협업 전문인력 육성, 대한민국 협업 컨퍼런스. 자, 뭔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은 이제 후발국가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던 방 잘 다듬어가지고 진정한 제2의 새마을운동은 바로 협업입니다. 제4의 물결도 협업입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은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협업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반성장이고 상생이고 사회통합이고 그리고 엄청난 창조경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럽이 교수를 만날 때마다 생도 나고 또 화도 나고 그러나 정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여기에 끼웃거리는 데가 참 많은데 우리 윤 교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저한테는 정말 가짜꾸도 또 물고도 가짜온 멘토 역할을 잘해주시니까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공직에도 관계에도 이제 한 3년 넘게 재직을 공직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 콜라보레이션이 원활치 못했었던 것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을까요? 자, 협업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문화인데 운영 측에도 그랬지만 문화가 뭐냐면 우리 부처에서 당신 부처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 당신 부처도 우리 부처 타치하지 마. 그 말씀하신 그 3단계의 그런 마음 경제에 입각해서 협업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 되려면 그 협업에 참가하는 주체들이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이게 한 2시간 정도 강의 분량을 압축을 해서 한 건데 제일 앞에 마음의 경제를 왜 했을까? 협업을 하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협업 못해요.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군인 토의를 하든가 협업 발굴 워크숍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아.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우리 어디하고 협업하면 좋을까? 그러면 다 찾아냅니다. 어디로 가자. 거기 뭐 기업끼리도 가능하고 NGO도 가능하고 문화예술단체 가능하고 진짜 재미난 거 찾아낼 거야. 그럼 협업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 받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협업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검토할 겁니다. 안 나온다면 포기죠. 근데 협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마음이라고. 제가 이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과 좀 차이는 있지만 그때 강의하셨던 시테크하고 큐테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983년도에 정보전략연구소라는 걸 차려서 제3의 물결이 밀려올 때 사실 그때 저로서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정보관리, 요새 시끄러운 보안관리, 정보화 사회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정보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뭐냐면 시간관리였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정보는 양보다는 질이다. 근데 아무리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도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시간을 놓치면 그 정보는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버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날개인데 하나는 정보관리, 또 한 가지 시간관리. 제4의 물결이라는 여러분 아마 상당히 충격적으로 하나 들렸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걸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멋있는 강연을 통해서 체계적인 논리적인 머리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특히 고맙고요. 저는 그 아까도 뭐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 속담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 그거는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춘이 땅을 사면 좋지 왜 배가 아픕니까? 그래서 협업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사춘이 땅을 사면 서로 이제 좋고 협업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중간에 약간 이제 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공유와 분배와 나눔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독하게 강하게 더 열심히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꾸면 돼요. 사고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그 다음번에 뭐냐면 융복합으로 그리고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다름을 인정하는 글로 가면 되죠. 한국 사람들은 유전자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좋은 유전자와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 좋은 유전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잘 안 될 정도로 헷갈리는데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가 입어 올리기 힘들 정도의 안 좋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협업이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일부만의 리그를 먼저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인간은 100% 선으로만 된 사람, 100% 악으로 된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는 사람조차도 두 얼굴,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강점, 약점 다 있을 겁니다.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결국 뭐냐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고 확산시키고 단점은 어때요?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하면 협업 강국이 될 수 있다. 더 좋은 협업을 나눌 수 있다. 이 민족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고 이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임 교수가 믿음이 기본이다. 정말 믿지 않으면 협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남이라 그러면 적이고 남이라 그러면 이건 못 믿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정말 근본적인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 제4의 물결을 우리가 잘 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진짜 끔찍하고 힘든 걸 잘 극복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도 큰 사건을 잘 극복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잘 풀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응원하면 틀림없이 한국 사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다!